20대와 40대가 만나는 영화 뒷담화를 해보는 맛있는 무비 테이블 시간입니다. 박수. 자,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뭐 봤니 해볼게요. 먼저 현이, 지난주에 혹시 본 영화 있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 없고 집에서 본 영화는 있는데 브리짓 존슨의 일기라는 영화인데요. 음, 32살의 노처녀인 브리짓이 두 남자 사이에서 자신의 사랑을 갈등하며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뻔한 스토리의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뻔한 스토리였음에도 영화가 너무 사랑스럽게 다가온 이유는 귀여운 브리짓과 콜리버스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에서 I like you very much just as you are 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혼자 어찌나 좋아하면서 깍깍 소리를 질렀는지 킬링타임용으로 딱 보기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그 부산에서 봉오동 전투를 개봉 전에 그 무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오. 보고 왔는데요. 봉오동 전투는 1920년 역사에 기록된 독립군 첫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투 내내 막 목이 댕강 잘린다든지, 뭐 폭격이 날아와서 뭐 팔다리가 잘린다든지, 뭐 손에 막 쥐가 날 정도로 꽉 쥐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봤던 영화인데 화면 속의 모습이 그렇게 막 참혹했을 정도면 실제로 과거 선조들이 전투에서는 더 막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울컥울컥하고 너무 내가 앉아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지금의 나라가 있게 열심히 싸워준 분들에 대해서 다시 감사함을 느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음. 자, 저는 그 조카들하고 영화 사자를 봤습니다. 뭐 알라딘이나 뭐 라이언 킹 이런 걸 좀 보고 싶었는데 조카들이 다 봤다 그래서 조조 영화로 영화 사자를 봤는데 줄거리는 프로 격투기 선수 박서준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손바닥에서 피가 나는 것을 성흔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이 나타나면서 악몽에 시달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퇴마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악귀, 악마를 이렇게 쫓아내는 의식을 하는 그 신부 안성기를 만나서 이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함께 악귀를, 악마를 쫓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점은 컴퓨터 그래픽을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점인데 줄거리보다는 볼거리에 치중을 해서 그냥 편하게 영화를 즐기기에는 좋았습니다. 초반보다는 영화 마지막에 볼거리가 많고요. 기생충에서 유명해진 최우식이 퇴마의식을 돕는 신부로 잠깐 얼굴을 비춥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줄거리일 것 같은데 개연성과 우연성이 많고 캐톨릭의 그 종교적인 설명이 다소 길었습니다. 뭐 좋은 점, 나쁜 점 좀씩 얘기를 했지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선택의 어떤 기회를 주는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본격적인 서치를 다뤄볼까 합니다. My daughter is missing. Can you help me? My dad doesn't know. He wouldn't get it. As a parent, you can help us with who your daughter talks to. Did she say where she was going? We're not really that close. She gets a fake ID, she sends money to herself. You don't think she's involved with anything serious? Oh my God, I didn't know my daughter. Where were you the night my daughter went missing? Please help me. 2017년에 만들어진 아니쉬 차간티 감독의 작품으로 한국계 미국인 존조, 데브라 메싱이 주연을 한 작품입니다. 자, 영화를 재진이가 추천을 했어요. 간단하게 이 영화 소개와 짧은 감사평 부탁드릴게요. 서치는 사라진 딸 마고를 찾기 위해 딸의 SNS를 통해 사건을 파헤치는 아빠 데이빗 킴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로 알려져 있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영화로 한국 개봉 당시에도 꽤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디지털 기기의 스크린을 통해서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런 독특한 구성이 서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대사보다 스크린 속의 존조 배우의 표정, 그리고 마우스의 이동과 클릭, 메시지 창과 검색 창이 주는 긴장과 서늘함은 다른 영화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몰입감을 선사했던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속에서 관계를 맺고 표현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렇게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뭔가 이 SNS 사회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과정을 카메라가 아닌 인터넷 화면, 웹캠, 뉴스, 영상 통화 화면 등으로 보여줬다는 점이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영화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이런 연출로 2시간을 채우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여러 장비를 통해서 영화를 연출하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데이빗이 딸의 SNS를 추적하며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도 정말 심장이 쫄깃하고 재밌었습니다. 뭔가 지금 같은 더운 여름에 보기 딱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나도 나중에 실종이 되면 SNS가 들춰지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추천한 이 재진이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선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일상화되어 버린 인터넷, SNS 공간을 무대로 딸의 실종을 통해서 나와 가족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나 싶은데 가상과 현실이 뒤죽박죽인 상태로 살아가는 게 요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만 올리고 보여주는 가상의 공간에서 정말 필요한 의사소통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단절돼가는 가족 간의 관계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영화 속 명장면을 꼽아보는 별미의 순간입니다. 저는 사이버 장례식에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나오는 사진을 통해서 진짜 범인을 추려내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하나하나 뒤틀렸던 퍼즐이 맞춰지고 나서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통쾌함과 소름이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기 때문에 더 놀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헉, 진짜? 막 이러면서요. 반전이라면 반전인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반전 있는 영화를 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재진이. 전 지금 바로 소름 돋았는데 언니랑 저랑 같은 장면을 찍었어요. 대박. 저도 이제 사이버 장례식 그거 하고 사진이 딱 떴을 때 마고 온라인 친구 프로필이랑 같은 인물 사진이었잖아요. 그게 진짜 소름이 돋았고 그냥 요즘에도 구글링해서 사진 무단 도용해가지고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지 그 영화 속에서 그 사진이 결정적인 순간으로 나타날 때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짐과 동시에 예측하지 못함이 있어서 진짜 크게 충격받았어요. 진짜 헐 이러면서 봤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자신의 사진 가운데서 자신이 다양하게 이렇게 그 자상하게 웃는 그런 그 장면을 자기가 죄의식감에 삭제하는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가 맛본 영화의 별점을 매겨보는 시간입니다. 서치를 트렌디 스릴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같은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숨에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무튼 비 오는 날에 이제 방에 불 다 끄고 노트북 이왕이면 맥북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딱 켜서 보면 힐링 타임용으로 괜찮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신한 구성이 인상 깊었던 작품 서치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주겠습니다. 영화를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장르의 영화를 접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그 연출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뻔하지 않아서 더 좋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우리에게 익숙한 SNS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참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8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이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이런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 하루 일상과 대화를 스마트폰과 노트북, 페이스북 다음에 뭐 일정표를 통해서 담아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지도 어플과 SNS 홈페이지를 뒤져가면서 단서를 찾아가는 점도 재미있었고요. 저는 10점 만점에 9.5점을 주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무비 테이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다음 작품이 좀 기대가 되는데 다음 작품은 제가 추천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나이든 부하 상사 그다음에 젊은 여성이 주인공이 된 그 인턴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싶어요. 아마 향후에 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영화 보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녹음을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두 사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